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 주식투자 서브 채널로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는 태린이 아빠 해외 투자 채널입니다.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자분들도 이제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주식을 이제 하고 있죠. 미국 주식을 공부를 이제 2024년도부터 하면서 와, 이게 진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구나, 투자해볼만 하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바라보는 주식의 어떤 관점이랑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걱정이 있던 게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걸 내가 100% 그냥 투자하기에는, 알주식만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을 혼용을 하고, 그 혼용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포트폴리오 이내에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이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랑 그 알주식 투자 전략을 좀 섞어서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펀드 매니저 한 명이서 이제 그 운용을 하게 되면 그 한 명이 뭔가 시장에 맞지 않을 때 크게 이제 그 시장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이제 여의도에서도 많이 이제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부 운용사에서는 하나의 펀드에 여러 명이 이제 매니저가 달라붙어서 하는 멀티 매니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멀티 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명이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커버하면서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견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다양성을 이제 가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랑 이번에 이제 추가하고 싶은 전략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그 전략들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그 ETF 관련해서 고정자산이 있고, 고정자산 이외에 변동되는 어떤 자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티커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제 스파이나 QQQ를 5% 정도는 최소하게 깔고, 나머지 이 고정자산 비중이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스파이랑 QQQ 그리고 골드, PDBC 이런 것들로 20%를 깔고 나머지 80%만 들락날락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했고, 실제 이게 제가 본 채널에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요 엑셀을 올려드리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실제 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100% 비중이고, 요 전략을 우선은 이제 60%만 준용을 해보자. 이 60%는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 나머지 이제 40%는 알주식으로 이제 전략을 합니다.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랑 다르게 애플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40%, 6대4의 전략으로 자산 배분 60, 그 다음에 알주식 40%니까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는 2명의 매니저가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최근에 이제 전략을 하나 만든 게, 이 추세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개월의 이동 평균이 이 QQQ 기준으로 6개월 이동 평균이 높이 있으면은 상승 추세,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간주를 하고, 상승 추세일 때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상승 추세일 때는 QQQ 60%, 레버리지 형태의 ETF인 QLD도 한 15%,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ETF도 25%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라. 근데 이게 만약에 6개월 이동평균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인버스를 섞어라 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PSQ잖아요. 그래서 PSQ 인버스를 50% 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관련된 ETF를 좀 섞어서 해봐라. 이제 그런 전략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본 거를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꽤 의미 있는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지금 60%는 기존에 이제 복합 자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고정 자산이 일부 있는 자산 전략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커버드 콜 ETF로 5%로 바꿨어요. 이게 더 MDD가 안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커버드 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 ETF에서도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좀 버텨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하락 추세일 때는 골드 15%, QMOM이라고 해서 모멘텀 ETF 15%, SPMO라고 하는 모멘텀 ETF 20% 해서 요렇게 공격적인 어떤 자산인 형태로 50% 깔고 거기에 PSQ로 50% 해지 하는 전략을 하면은 시장이 휘청일 때 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해버리는, 그래서 MDD가 훨씬 이제 낮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전략과 이 첫 번째 복합 투자 전략이랑 두 번째 전략이 완전 결이 다른데 연평균 수익률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 자산 배분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30%를 돌리고 있는데, 일단 스파이랑 QQQ는 커버드 콜로 바꿀 거예요. 단순 스파이랑 QQQ는 커버드 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하는 60% 중에서 다음번에는 이 30%, 그러니까 절반만 요 해당 전략을 준용을 하고 절반은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그 강한 전략으로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R 주식이 있는데, 이 R 주식은 처음에는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들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뭐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거, 이런 것들 좀 섞어서 들고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요. 2024년도에 정말 잘 나갔던 ETF가 98.6%로 1위를 한 게 이 서학개미 ETF다. 이게 뭔가 봤죠. 왜 이렇게 좋았지? 라고 봤더니 얘네가 이제 하는 게, 미국 서학개미의 ETF는 이제 솔직히 이제 국내에서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운용해주는 뭐 운용사들도 있고 1인 운용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를 또 많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ETF는 투자자들의 집단지성과 트렌드를 통해서 S&P 500이랑 나스닥 1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결국 뭔가 봤더니 이 예탁원에서 이 미국에 투자해서 이 미국에 이제 많이 투자하는 이 한국인들의 그 미국 주식들의 보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원에는 보관 금액으로 미국 주식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서학개미 ETF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예탁결제원의 보관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매월 보관금액 기준으로 가중의 편입 비중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5개 정도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ETF를 함부로 투자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이제 먹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SA 아니면 IRP 계좌에서만 이걸 이제 그래도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직접 이제 미국 주식을 픽업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 이제 서학개미가 어떻게 지금 들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 이제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를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구글에다가 세이브로라고 이제 치시면은 여기에 국제거래가 있습니다. 국제거래 중에서 종목별 내역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종목별 내역이 있어요. 이걸 이제 미국으로 누르고 보관금액이라고 누르고, 날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31일을 해볼까요? 31일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27일 걸로, 마지막 데이터가 27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보관금액이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요, 챗GPT한테 던져주고, 야, 이거 이 중에서 레버리지 ETF 빼고 순수 주식만 뽑아가지고, 그 주식들만 뽑아가지고 그 보관금액 기준으로 비중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한 29.7%. 그러니까 요 전략을 이제 하려면 한 달 단위로 그 리밸런싱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국인들이 가장 집단지성으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 도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웬만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멘텀 플레이 ETF보다 훨씬 이제 효과적인 어떤 ETF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그 잡주들 찾아봐 다닐 바에 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보관금액 기준으로
보고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여기 있는 이것들이 이 보관금액 기준 이 비중을 어쩌면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관금액 요걸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던져줬어요. 던져줬더니 요렇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펀드 매니저 4명이서 돌리는 어떤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도 60%에 해당하는 자산 배분을 하나의 전략을 쓰고 있다면 지금 2개의 전략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R 주식을 제가 골라서 이제 픽업을 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또 그 일부 전략들은 그 좀 전에 있었던 이 서학개미 ETF의 내용을 준용을 해서 저기는 이제 25개지만 저는 뭐 상위 한 10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비중을 더 할증을 한다던가 이런 전략들로 좀 섞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하나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섞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중 같은 것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쩌면 이제 2025년 중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다가 R 주식을 섞어서 플레이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